25년지기 친구와 짧은 대마도 여행을 다녀왔다. 놀이터에 숨어 담배를 피며 당시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입시, 연애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우릴 그 자리에 두고 어느새 저 멀리 가버렸다. 새벽 6시 15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 4시 반에 일어났다. 6개월 전 김포공항 인근으로 이사를 왔고 매번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으나 이번엔 국내선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입도를 하는 일정이었다. 주말 아침 첫 비행기라 공항은 혼잡하였고 30분의 지연 후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었다. 가까스로 배에 몸을 실은 뒤 대마도에 도착해서야 여행이 시작됨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스시마 섬은 일본의 나가사키에 속한다. 제주도의 절반이 안 되는 크기이며 일본 본토보다는 한국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섬의 88%는 조엽수림이며 과거에는 왜구들의 본거지였다. 11시 20분에 하루에 몇 번 없는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인 토요타마로 향했다. 이곳에서 첫 번째 식사와 캠핑장에서 먹고 쓸 물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차 후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괜찮은 스시집이 있어 방문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사이키라는 마트로 돌아와 장을 본 뒤 한적한 길에서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다. 사이키에서 구입한 시메사바는 한국의 수준 높은 일식당에서 먹는 정도의 퀄리티였다. 토요타마에서 시나이 마을 캠핑장까지는 걸어서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길 자체도 편할 뿐더러 가는 길에 와타지미 신사가 있는데 만조 때 세 개의 토리가 물속에 떠있는 듯한 모습은 장관이었다. 일부 한국인이 신사 내에서 흡연과 쓰레기 투기를 하고 돌을 던지는 행위를 했고 신사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와타지미 신사에 한국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데서나 똥구멍 묵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병신이라고 하기로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다. 와타지미 신사에서 10분 거리에 캠핑장이 있고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반겨주었다. 지난 겨울 홍오토파라를 다녀온 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캠핑 불감증은 논외로 하고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아담한 규모의 캠핑장은 장점 또한 분명했다. 분명한 장점에 아무 감흥이 없는 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원래라면 캠핑장 바로 옆에 있는 에보시다케 전망대에 다녀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사 중이라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고 24년 4월부터 시작된 공사가 올해 7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니 가을에 오게 된다면 리아스식 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백패킹은 처음 하는 친구라 이리저리 손이 많이 가긴 했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1분 1초가 즐거운 법이다. 일무 시간에 맞춰서 계획해둔 전망대 투어를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바닷바람을 맞으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획이 틀어져 때이른 술을 시작하였다. 25년 전 처음 만나 나는 미대로, 친구는 음대로 진학하였다. 중간에 떨어져 있던 시간이 월등히 길었지만 내 속마음을 전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랑. 이 남자는 피아니스트다. 밤은 길었으나 술은 부족했고 마을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별을 보며 그동안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던 생각의 파편들을 하나씩 모아서 정리하는 일 말고는 없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다. 적어도 새들이 울기 전까진. Through everything, here we stand, hand in hand, I'm yours. 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가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즈와라로 갈 예정이다. 행정구역상 도내 모든 마을이 스시마시로 통합이 되었으나 예전의 작은 마을 단위의 지명이 아직 통용되고 있었다. 80~90%의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이다 보니 푸릇한 나무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고 한국의 그것과는 달리 빽빽하게 자란 나무들을 보면 가끔씩 스산함을 느끼기도 했다.
주당 2,000엔이 넘는 승차료를 예상했지만 카차시 1,000엔의 1일 자유이용권을 구매하라고 기사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신다. 이지하라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맡기고 점심 식사를 위해 라면屋를 찾았다. 요코하마 가게라멘 하노스케라는 곳인데 일정 중 2번을 방문하여 돈코츠와 시오라멘을 맛보았으며 돈코츠는 수준급의 식당이었다. 점심 식사 후 시라다케 등산을 하였다. 고도만 보고 동네 뒷산 정도로 생각했으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급해졌다. 스틱을 챙겨서 갈까 했지만 어차피 급경사의 구간에서는 스틱이 쓸모없고 짐이 될 뿐이다. 그리고 등산로 입구에서 나무 막대기를 스틱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두었고 급경사가 시작되는 토리 옆에 스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하산할 때까지 5팀 정도 맞추실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산 전체를 전세낸 듯 고요한 분위기가 계속된다. 나무는 높고 곱게 뻗어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정상에서 펼쳐지는 360도 파노라마 보면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했고 정상의 2개의 봉우리 중 왼쪽만 올라갈 수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간단히 씻고 현지인에게 추천받은 몇 곳의 식당 중 카이켄이라는 이자카야는 휴무였다. 아무래도 일본에 왔으니 날 것을 먹고 싶어 다이케라는 스시야에 방문하였고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그중 시라다케 생주는 두고두고 기억될 술이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숙소 근처의 야키토리 집인데 음식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걸 보면 술을 많이 마시긴 한 것 같다. 마지막 날, 술이 자아를 삼킨 상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로손에서 모찌롤과 푸딩으로 해장 아닌 해장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라멘으로 다시 해장을 하였다. 출항이 3시 반이었지만 딱히 할 것도 가보고 싶은 것도 없었다. 2시간 정도 이지하라항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이지하라항 내부의 카페에서 시라다케 생주를 팔고 있었지만 출국수 소쿠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오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 배는 예정대로 출항을 하였으며 대한해협을 건너 이번 여행의 유의미한 종착지인 부산에 도착하였다. 긴 여행과 달리 짧은 여행은 돌아올 때 아쉬움이 길게 남는다. 반면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일상에서 다시 적응을 하는 데 오래 걸린다. 더 이상 도파민이 크게 분비되지 않는 나이일지언정 어떤 형태의 여행이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쉼표가 되어주는 것 같다. 아내 몰래 친구랑 여행을 가면 해방감을 느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그리웠다.